폐경기까지 이렇게 인생 사이클을 살면서 다양한 질환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린 한 12세 정도 전까지 어린 시절에는 이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성장 호르몬 때문에 성조숙증이라는 이런 질환을 엄마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은 초경을 시작하면서 또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통 또 이런 문제들 많이 겪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임기가 되면은 질염이나 자궁근종 그리고 자궁선근증 뭐 이런 다양한 호르몬의 문제들을 겪을 수 있고요. 또 중년 여성이 이제 출산이 지나고 중년이 되면은 뭐 자궁내막증이라던가 그리고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런 것들이 또 여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지나면 이제 엄마들 가장 무서운 폐경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사이클에 따라 이런 질환들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소아과에 지금 일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딸 가진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성조숙증이에요. 그래서 딱 이 환자분이 왔는데 보여요. 좀 친구가 좀 똥똥해. 똥똥하고 딸막한 친구들이 오면 성조숙증이 의심이 많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으면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뱃살 마르면은 여성 호르몬도 좀 적게 나와서 생리불순이 있다거나 탈모가 온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지방이 많은 분들은 여성 호르몬에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성조숙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애들이 머리가 냄새가 난다거나 아직 초경할 나이가 안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초경을 시작한다거나 가슴에 멍울이가 잡힌다거나 남자친구들이 아직 한 9살, 1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변성기가 오고 음모가 자란다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면은 성조숙증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서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조숙이라는 단어조차 없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지금은 건너 건너 성조숙이 거의 다 있어요. 한 집 걸로 한 집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식단이 서구화되고 환경 호르몬이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한 삶을 원할수록 플라스틱 일회용품 많이 쓰고 편의점 애들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환경 호르몬이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 환경 호르몬은 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과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몸에서는 얘가 여성 호르몬인지 환경 호르몬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회용품을 많이 섭취한다거나 편의점 많이 가는 친구들은 환경 호르몬 노출이 높아지면서 성조숙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또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조숙이 생기게 되면은 저희 소아과에서는 두 가지 검사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뼈나이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조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키성장 원하시는 분들도 뼈나이 검사를 하는데 저희 아메에서 그로잉 랩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로잉 랩을 하면은 이제 손바닥 사진 엑스레이 찍어서 뷰노라고 하는데 이제 의뢰를 해요. 그 뷰노라는 업체에서 이 아이의 뼈나이는 지금 이 아이보다 좀 더 앞섰습니다 하면은 성조숙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아이의 뼈나이가 지금보다 더 어려요 하면은 키가 작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적정하게 이 아이의 뼈나이가 지금 적정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자라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뷰노라는 걸 아메이가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참 대단한 게 이미 병원에서 기반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다 암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비용을 내고 환자한테 받지만 암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지금 해주잖아요. 그래서 뼈나이 검사를 성장반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를 뽑게 되는데 일정한 호르몬을 넣어서 피를 30분 간격으로 계속 뽑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진짜 호르몬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서 정말 성조숙이 나오는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는데 언제까지 사춘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주사를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키가 작은 친구들은 매일 배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원래 이제 암의 영양제로 많이 치료를 했는데 이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 암의 영양제도 알려드리지만 이런 치료도 이제 알려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매일매일 찌르지 말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 프로틴이나 영양제로 많이 권해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 암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6가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뭐 치료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먼저 고치고 그래도 안 될 때
성조숙을 예방하는 호르몬을 받던지 아니면 키가 크는 성장을 받던지 그거는 차선책으로 두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첫 번째 일단 다이어트를 시키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살집이 많은 친구들이 성조숙에 문제가 있고 성조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정말 키가 커야 할 때 안 큰단 말이에요. 왜? 이미 호르몬이 땡겨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내가 커야 할 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막아주면서 그때 가서 나오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게 성도숙의 치료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가 1번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고 영양소를 좋은 걸 잡아놓는데 저희가 그로잉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고요.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먹는 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뉴트리라이트, 특히 뉴트리키즈랑 그다음에 프로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쓸데없는 간식을 좀 적게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자꾸 쓸데없는 걸 먹어요. 간식을 많이 먹어 그러면은 영양소가 결여되면 몸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결여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상한 걸 자꾸 먹어요. 밤마다 먹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겐 지금 기본적인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트리라이트, 뉴트리키즈 라인을 꼭 챙겨주시고 특히 프로틴 베리가 성장이나 성도숙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주시면서 물, 디스플린 건강한 물, 그 물 안에 이미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챙겨주시면서 가공식품이나 편의점을 안 갈 수 있게 그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저희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여물이 남지 않는 세제를 꼭 쓰세요라고 저는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세제를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꼭 자야 하는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푹 잘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를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병원에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성도숙 이 시즌을 지나서 정말 제대로 성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그 시기 초경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저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 첫 생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요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에 생리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점점 초경은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초경을 딱 하면 초경을 시작한 2, 3년 이내는 성장기 골든타임입니다. 그때 엄마들이 예민하게 딱 생각하셔서 아, 우리 딸이 지금부터 2년 동안에 확 클 수 있겠네. 이때 내가 영양소를 들이부어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초경이 시작되는 2, 3년 이내에 저희의 성장 프로그램, 아메의 성장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 나올 때 잠을 푹 자야 되고요. 운동,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해주고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게 하면서 절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공부하라는 스트레스, 부부싸움, 잔소리 이런 것들 좀 하지 말아서 아이들이 마음이 평온할 수 있게 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영양소를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장 발육에 필수한 영양소가 WS거든요. WS는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내 몸은 그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로 땡겨요. 그게 뭐다? 탄수화물과 당을 가장 많이 땡겨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단 게 땡기면 몸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WS와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가 아이들 두뇌 발달과 혈액순환 그리고 면역력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메가3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뼈 성장과 아이들의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칼맥기 그리고 아이들이 초경을 시작하면 거의 다 빈혈이 와요. 그래서 조혈 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 아이언 폴리게라는 제품이 있죠. 그 제품이 너무 좋은 게 빈혈약은 대부분 변비를 수반해요. 근데 저희 아이언폴릭은 변비가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언폴릭이 안에 철분제도 들어있고요. 엽산도 들어있어서 아이들에게 너무 좋으니까 생리 시작하고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은 아이언폴릭을 꾸준히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눈밑이 떨린다면 보통 마그네슘 부족으로 생각하시는데 눈밑이 떨리는 친구들에게는 아이언폴릭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도 눈밑 떨리지만 마그네슘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꼭 철분제, 아이언폴릭을 같이 주시고요.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키성장, 영양분, 면역력 이쪽에 프로틴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세포가 자라는 데는 비타민 A가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를 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자라야 될 때 제대로 못 자라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키가 확 크면서
안경을 낍니다. 이건 뭐냐면 비타민 A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가 갑자기 많이 먹고 키가 큰다라고 생각할 때는 빨리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눈으로 갈 비타민 A가 키로 안 뺏기거든요. 키로 뺏기면 애가 키가 확 크면서 안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엄마들 꼭 소비자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게 애가 갑자기 크면은 비타민 A를 꼭 공급해라라고 알려주시고 유산균은요. 변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면역 강화와 소장의 면역세포의 70%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장을 탄탄하게 해서 우리 아이가 먹는 게 몸에 곳곳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누가 안다? 유산균이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꼭 공급을 해주시고요. 세포가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비타민 C, 그래서 아세로라 C까지 이렇게 8가지는 저는 그냥 다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먹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좀 이제 병원도 좀 덜 가고 키도 크고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경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이제 첫 생리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이제 생리가 우선 처음에는 좀 불규칙하거든요. 그러다가 규칙한 생리 날짜가 잡혀지면서 이제 어떤 증상이 오게 되면요. PMS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PMS 증후군. 어제 저한테 온 환자분 한 분도 이분이 평소에 14일은 저같이 막 에너지가 넘친대요. 근데 딱 이 PMS 기간, 생리전 증후 기간만 되면 다른 사람은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부대끼고 온몸이 뚱뚱 붓고 짜증이 나고 이게 생리전 증후군이에요. 심한 분들은 갑자기 도둑질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언제 나타나냐면 생리 끝나고 14일째가 되면 저희가 배란일을 해가지고 또 난자가 나오거든요. 그 이후 14일 동안을 저희가 PMS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요 호르몬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뚱뚱 붓고 소화가 안 되고 변이 안 나오고 사람이 축 처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게 심한 분들은 이렇게 너무나 몸이 보통 종합 세트라 그래요. 너무나 몸이 안 좋아지면서 각종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14일 동안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 병원에서는 보통요. 경구 피임약 이거를 보통 처방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피임약은 호르몬제예요.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처방받게 되는데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위장이 안 좋아지고 살이 찌고 그 부정출혈, 피가 계속 나온다거나 제일 무서운 게 혈전, 피떡이라고 그러죠. 혈전이 생겨서 피떡이 혈관 돌아다니다가 탁 막혀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너무 붓기 때문에 억지로 소변을 배출시키는 이뇨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뇨제를 쓰면은 혈압이 뚝 떨어져요. 사람이 탈수가 오요. 서 있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요. 당연히 미네랄 불균형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지로 병원약으로 주지 마시고 이런 영양소를 저는 가이드를 많이 해주는데요. 특히 저희 GLA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죠. 어제 그 환자분께도 저는 이 감마리놀렌산 되게 추천드렸거든요. 감마리놀렌산이 생리전 증후군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탈맥D, 저희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요. 천연 신경 안정제라 그래요. 그래서 칼맥디, GLA, 오메가3 이세친과 너무 이 생리전 증후에 좋고요. 그리고 프로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요. 사람이 계속 머리가 아파요. 이유 없이 계속 머리가 아프다. 계속 단계 땡긴다. 그리고 머리가 자꾸 흐려진다. 이런 분들은요. 프로틴 부족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백질 저희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은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닥 추천하지 않고요.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유방통, 그러니까 PMS 기간에는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때도 프로틴이 그것들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고요. 또 아연, 대표적인 면역 미네랄이죠. 저희 아연이 더블엑스에도 들어있고 유산균 중에도 아연이 들어있는 유산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슴이 아픈 유방통이나 월경전에 여드름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요. 신경질환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공황장애가 있다던가 신경질환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라고 저희도 지금 수액 치료할 때도 병원에서 그렇게 다 쓰고 있거든요. 비타민 B군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환자분들에게 그 소비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 그 PMS 기간에도 괴롭지만 막상 이제 생리가 터지게 되면 생리통은 또 심하게 하시죠. 생리통은 두 가지로 보통 많이 나와요.
배가 아픈 분이 있고요. 허리를 툭으로 쓰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월경통이 심한 분들은요. 출산할 때도 거의 똑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배가 많이 아픈 분들은 간말이 누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허리를 튼다, 허리를 칼로 째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칼슘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는 뭐 타이레놀 우먼스 뭐 이런 약들도 알려주기도 하지만 양약보다는 저는 이제 식품으로 좀 많이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약은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을 지금 그냥 다운시키는 거예요. 대증요법이라거든요. 그럼 이 증상을 다운시켰는데 약을 안 먹으면 또 똑같이 증상은 나타나요. 그럼 그때 또 양약을 써서 증상을 다운시키고 그러면 이 약에 대해서 내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는 거는 그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하는 거는 영양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염증 질환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메가3나 GLA 그리고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것들이 생리통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요. 우유 같은 유제품, 요거트 이런 걸 좀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육식이나 식물성 기름, 뭐 마가린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포도씨유나 뭐 까놀라유나 이런 것들, 해바라기유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마가린과 버터를 놓는다면 마가린보다는 버터가 낫습니다. 천연 버터가 훨씬 낫고 마가린은 정제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닥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완화 요인으로는 배에다 핫팩을 댄다던가 좀 혈액순환에 좋은 생강 계피차 같은 것들이 생통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질염 방광염은 사실 호르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워낙 많은 질환을 잠깐 넣었는데 여성이라면 한 번은 겪는 게 바로 이 질염 방광염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균성이고요. 저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병원에 종사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애들도 비염을 양약으로는 못 났어요. 양약으로 못 났고 뉴트리키드 라인을 먹이고 저희 애들이 비염이 났고 코피가 났고 변을 볼 때마다 이 똥꼬에서 막 피를 줄줄 흘렸는데 뉴트리키드 딱 먹고 일주일 만에 이제 피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양소에 뭔가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신랑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질염 방광염도 저는 항생제 같은 거를 보통 권유하는 것보다는 저희 가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가리라는 제품을 제가 4명한테 알려줬는데 4명 다 질염 방광염이 없어져가지고 진짜 이 가리가 염증 잡는데 바이러스 잡는데 정말 탁월하지 않은가 했는데 이 질염 방광염은 계속 이 아래쪽 배가 아프고 따갑고 밑이 계속 간지럽고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거는 면역이 떨어지면 계속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마리 그리고 유산균 W 그리고 아연과 아세로라씨를 좀 권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호르몬으로 돌아와서 여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이 걸릴 수 있는 자매 질환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저희가 자매 질환이라고 하는데 왜 자매 질환이냐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증상이 비슷하고 치료법도 비슷해가지고 자매 질환이라는데 자궁 내막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통 생리를 하는 게 이제 자궁 내막이 단단해져서 그 자궁 내막이 이제 출산으로 그러니까 임신으로 안 이어졌을 때 내막이 떨어지거든요. 내막이 탈락해서 질로 나가는 걸 저희가 생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떨어져야 될 자궁 내막의 덩어리 조직들이요.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자궁 어딘가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점점 두꺼워지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는 분도 이제 이 증상을 앓고 있는데 답은 비슷해요. 특히 이제 엄마 할머니가 그랬으면 딸이 그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좀 과다하게 많은 집안이다 그러면은 요런 세 가지 질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있다거나 자궁 근종은 여성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이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근종 얘는 근종은 덩어리 쉽게 말하면 그 덩어리고 어렵게 말하면 이제 양성 종양이거든요. 악성 종양은 암이고요. 양성 종양은 그냥 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혹이 계속 자라면 점점 출혈이 심해지고 배가 아프고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선근증이라는 거는 정말 내막 자체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이 세 가지 질환들은요. 자궁이 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커지면요. 배가 계속 아프고요.
생리할 때 피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28일 주기가 아니고 그 외에도 부정출혈이 계속 피가 나오게 되고요. 이 변을 볼 때마다 이 자궁이 커지면서 이 장기들을 눌러요. 압박해요. 그러면서 배변 장애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요. 심할 경우에 이제 불임이나 난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세 가지 치료를 하게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 호르몬의 이제 이런 지배를 많이 받는 질환이다 보니까 호르몬 주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병원약 중에 가장 좀 안 좋아하는 약이 스테로이드하고 호르몬 주사, 호르몬 제거인데 스테로이드 물론 호르몬 제지만 호르몬 주사들은 부작용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는데 이런 주사를 하게 되고 수술적으로 이제 배를 개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복강경이라 해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하는 시술들이 있어요. 그런 수술들을 진행하게 되고 요즘엔 좀 많이 발달돼서 하이프 시술이라 해가지고 우리 왜 어릴 때 태양빛 가지고 종이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종이를 이렇게 지져서 태우듯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자궁에 문제가 있는 두꺼워진 그쪽을 내사시키는 거예요. 지진다고 보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 치료들을 지금 병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저런 시술도 내가 너무 지금 힘들면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 혹시나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면은 이런 영양소들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증상이 너무너무 심하지 않아. 근데 저런 질환을 갖고 있어 했을 때는 아직 질병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영양소를 좀 권해 주시고요. 혹은 내가 이미 이런 영양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거나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영양소를 좀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 호르몬이 많아지고 이런 질환을 알았다고 하면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공급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아까 아이들 성장 때도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이 A는요, 점막 건강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가 발달할 때 비타민 A가 너무너무 중요하듯이 점막 건강, 점막이라면 안에 모든 장기들, 그리고 목, 기관지, 폐, 코, 입, 눈, 모든 점막에는요, 이 비타민 A가 너무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여성, 어린이, 노인할 것 없이 모두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C와 철분이요. 혈관을 탄탄하게 해주고요. 출혈을 막아줘요. 그래서 내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출혈이 많으신 분들은요, 꼭 비타민 C와 철분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저희 이제 탈맥자 제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생리통 완화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요, 147가지 질환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잔다, 아이들이 떼를 쓴다, 아이들이 뭐 짜증을 많이 낸다, 어, 좀 집중을 못한다, 이런 ADHD라고 주의력 집중 장애가 있다. 모든 치료의 근본은 칼슘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리통 완화와 호르몬 균형 맞추는데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연은 호르몬의 균형과 규칙적인 생리를 맞춰주는데 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비타민 B군, 특히 B6와 B12가요. 빈혈을 예방하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조금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셀레늄은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하거든요. 이 셀레늄은요, 암 환자들도 치료할 때 쓰는 게 셀레늄이에요. 이게 자궁의 염증을 좀 많이 완화시켜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질환을 많이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간말이면 GLA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 질환에 이게 또 도움이 됩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은 간마리눌렌산을 드시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간마리눌렌산 자체는 여성 호르몬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호르몬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앓는 질환인데 자궁경부암이죠. 자궁경부암은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질환도 없었고 이것에 대한 백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관계 이제 성 경험이 많이 이제 나이대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만 12세가 되면은 저희 병원에 이 백신을 맞으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하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요, 어, 이 자궁에 암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가다실이라는 이런 백신을 맞게 돼요. 그러면 가다실이라고 국가가 있는데 국가라는 게 9개의
이 나쁜 바이러스를 막아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다실, 뭐 서바리스 이런 약들을 예방 백신을 지금 다 아이들이 맞고 있는데 어릴 때 맞지 않았으면은 성인이 돼서라도 꼭 맞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근데 많은 에이브 분들이 저한테 이걸 질문 주셨어요. 이 자궁경부암을 꼭 맞아야 되느냐 했는데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저는 맞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 임유두종 바이러스 성접촉에 의한 자궁경부암이 아닌 그 외의 원인들 중에 67%가요.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양소들이냐? 특히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비타민 C 계속 나오죠.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암을 일으킬 요인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이제 의학계에서는요,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라고 해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암 환자들이나 면역이 고갈된 환자분들에게는요, 비타민 C를 아주 고용량을 때려 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기가 왔다거나 독감이 심할 때 아세로라 C 같은 거를 막 좀 많이 드시면은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디펜스 막아내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충분히 항상 용량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 모든 동물은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유일하게 인간만 비타민 C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간은 꼭 비타민 C를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요, 몸에서 계속 비타민 C가 고갈이 돼요. 그리고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 역시 비타민 C와 아연 수치, 비타민 B군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영양소가 부족해서 자궁경부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폐경기에 여성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들 역시 비타민 C가 많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비타민 C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자궁경부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궁경부암 검사는 저희 이제 건강검진에 다 들어가 있죠. 여성분들은 건강검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리 주둥이 같은 걸로 질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안에 면봉 같은 걸로 닦아내서 세포진 검사라고 하거든요. 세포진 검사를 내고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추출되면은 이제 자궁경부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증상들이 이래요. 출혈이 계속 심하고 악취가 나고요. 소변 볼 때마다 아프고 그러니까 아까 그 자궁 내막증, 뭐 자궁 근육 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유 없이 살이 빠져요. 그리고 자꾸 몸은 붓고요. 허리도 아프고 질 말고 이제 변을 보는 쪽에서도 피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자궁경부암으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성이라면 출산할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걱정을 해야 되는 질환이 바로 이 자궁경부암이다. 그러면 연기부터 4기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연기는요. 자궁경부 상피암이라 그래가지고 이때는 딱히 큰 증상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레이저로 쏙 뿌려내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데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꼭 하라 그러죠. 1기나 2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미 암이 자궁경부를 좀 지나면서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요 부위를 자궁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자궁을 이제 출산을 이미 다 해가지고 자궁이 굳이 필요가 없는 분들은 자궁을 드러내시기도 해요. 드러내신다거나 그래서 자궁 적출술을 했을 때 딱히 불편함이 없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하셨는데 몸이 되게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려움은 없고 어차피 이제 난소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 호르몬이 나와서 자궁 적출하고는 크게 이제 뭐 여성으로서의 뭐 기능이 없다 이런 거랑 상관이 딱히 없는 거고 이제 3기가 지나고 4기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방 검사를 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이렇게 1기, 2기, 3기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막아주는 게 안 넘어갈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타민이 나오죠. 비타민 A가 결핍 시에 암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궁 여성에게는 비타민 A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피부에도 엄청 좋아요. 비타민 A를 많이 먹잖아요. 피부가 여드름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피부가 탱글탱글 탄력이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되게 중요하고 비타민 B6는 아까 빈혈 이런 쪽에도 중요했지만 여성 호르몬을 분해시켜서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대사를 시켜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6, 이스티비나 저희 B 플러스 같은 거 좀 드시는 게 좋고요. 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엽산이나 비타민C, 셀레늄 이런 것들이 항산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몸이 산화가 되면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화를 막는 항산화 영양소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궁에 올 수 있는 질환들 넘어가서 이제 갱년기가 나오죠.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가 싸우면 누가 셀까?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갱년기가 무서운데 폐경이라면은 이것도 이제 보통은 저희가 52세에서 55세 정도로 폐경을 원래는 진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은 40대로 내려왔고요. 제 지인 중에도 44세, 42세에 폐경이 온 분들이 꽤 많아지고, 2명이나 지금 꽤 많아지고 있는데, 점점 폐경 나이는 줄어들고 당겨지고 있어요. 그러면 폐경 나이가 당겨진 게 뭐가 문제냐면, 원래 우리가 한 50대에 돼서 폐경이 와야 되는데 그게 40대 초반 당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폐경이 돼야 되는 그 나이 정도까지 한 10년 정도를 호르몬제를 계속 먹거나 맞거나 해야 돼요. 근데 호르몬제는 아까도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 게 좀 각종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호르몬제는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이제 저 아는 수영 다니는 언니도 이제 44살에 폐경이 와서 호르몬제를 맞으라라고 산부인과 얘기를 했다. 나는 호르몬제가 유방암의 위험이 있어서 별로 안 맞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나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냐 해서 영양소들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프로틴하고 뭐 오메가3 그리고 감마리누엔산, 더블 X 몇 가지를 추천했는데 호르몬제를 쓰지 않고도 너무나 건강하게 훨씬 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영양소 어쨌든 어떤 질환이 온다거나 증상이 생긴다는 건 내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그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의료인이긴 하지만 의료인들은요. 어떤 증상이 보이면 A라는 증상에 B라는 약, C라는 증상에는 D라는 약 이렇게밖에 매칭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저도 배웠고. 근데 실제로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겪어보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낳는 걸 보면서 무조건 이런 증상이 이런 약만 갖다 대체시키는 게 아니고 이 증상이 나타난 원인이 있을 거고 거기 원인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폐경일 때는 그런 좀 영양소들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 하는 걸 봤고요. 이런 폐경이 오면요.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머리에서 여기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선은 샘이에요. 저희 호르몬이 나오는 몸에 샘들이 있어요. 성 호르몬이 나오는 샘에다가 야, 이 성 호르몬 조금 내뱉아 보내줘라고 이렇게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요. 그럼 뇌하수체에서는 난포자국, 배란을 시키는 난자를 나오는 이런 호르몬과 황체를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게 뇌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호르몬들을 좀 내뱉을 수 있게 자극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갱년기 폐경 여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계속 짜증이 나요. 얼굴이 울그락불락해요. 기억력이 없어서 휴대폰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이빨이 벌어지고 밥맛이 없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때부터 이제 대사증후라고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갑상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요. 골다공증이 오고요. 얼굴은 푸석푸석해지면서 울그락불그락하고 피부는 안 좋아지고 이유 없이 살이 찐데 어디가 찐다? 위에가 찐다. 거미형 몸이라 해요. 저희는 거미형 몸이라 하는데 아래는 근육이 다 빠져서 다리는 얇고 위에가 이렇게 체지방이 늘어나서 위에는 살이 찌네. 그러면은 전부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증상들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칼슘 부족이에요. 아까 제가 칼슘이 부족하면 147개 질환이 온다 그랬잖아요. 칼슘만 충분히 공급을 해줘도요. 여기서 많은 증상들을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폐경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치료를 병원에서 하냐면 폐경 증상이 딱히 없어. 그러면은요 골다공증 위험만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나 칼슘 이런 것들을 먹게 하고요. 어떤 증상이 일단 있어. 근데 내가 비뇨기 쪽으로 소변이 안 나온다, 자꾸 따끈따끈거린다, 밑이 아프다 이럴 때는 이 여성 호르몬 질크림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걸 처방을 해주고요.
내가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비뇨기과까지 같이 있다면은 호르몬 치료를 보통 권하게 돼요.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권할 때는요, 금기 사항이 있는데 옆에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호르몬 대치요법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피임약 같은 경우는 혈전, 피떡, 뇌경색, 심근경색 만드는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분, 이런 혈관에 어쨌든 피떡이 있는 분들은 호르몬 요법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난 어떻게 치료해?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 나타내는 게 저런 영양소로 치료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병원에 쓰는 뭐 리비아, 프리마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 치료제들인데 이게 말 오줌에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프리메링에서 말 소변에서 약으로 만들어서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점도 있고 위험성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 호르몬 노예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약을 쓰셔야죠. 무조건 약을 쓰지 마라가 아니고 약을 쓰시는데 이점은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조금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지만 위험성도 반드시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양약은요, 작용과 부작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점이 있는 만큼 위험성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폐경이 지나고 갱년기 지나고 가장 걱정하시는 게 대사증후군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세트 질환이거든요. 당뇨 있으면요 고지혈 와요. 그리고 고지혈 있으면요 당뇨 와요.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당뇨예요. 그래서 고지혈약 드시는 분들은요, 여담이긴 한데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몸에 코엔자임 큐텐이 다 빠져나가서 약국가셔도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을 꼭 챙겨 드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코엔자임 큐텐 같이 드시도록 권해주셔야 되고요. 몸에서 이 코큐텐이 다 빠져나가면서 혈관이 점점 더 탄력을 잃고 당뇨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 보이는 건 나쁜 게 없는데 계속 보이는 나빠. 그게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은 저희가 이제 그 의학에서는 대사증후군은 고칠 수 없다라고 배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죽을 때까지 평생 먹어라라고 저는 의학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암의 일을 하고 영양소를 보내드리면서 많이 나아요. 그리고 약을 많이 끊고 저희 시어머니도 오랜 기간 이제 당뇨약과 고지혈약을 드셨는데 고지혈증 약 안 드신 지 몇 년 되셨거든요. 제가 암이 현재 3년 넘어갔으니까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괜찮아요. 당뇨 수치도 약을 반으로 줄여서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대사증후군 약들은 끊을 수가 있다. 어떨 때 내 생활 습관을 고칠 때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이 도대체 왜 오는 거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소위 알기로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게 왜 생기냐면요. 단 걸 많이 먹어서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맞지만 저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잖아요. 오늘 밥을 먹었어. 그럼 밥에 만약에 포도당이 5마리가 들어있다면요. 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5마리가 나와요. 이 5마리가 짝지를 지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처음에 간으로 들어가요. 간으로 들어가면 간은 저희가 냉장고라 봐요. 간에 들어가는데 저는 뭘 먹고 나면 바로 이 25cm 탄다거나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냉장고에 저장된 요 포도당과 인슐린 짝지가 간에 있다가 다 날라가 땡겼어. 왜 내가 쇠를 들고 바이크를 타려면 간에서 이 친구들을 꺼내 써야 되거든. 근데 내가 먹고 누웠어. 그러면 지금 냉장고에 있는 이 친구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는 냉장고가 부족하니까 냉동실에 들어가요. 그 냉동실이 뭐냐면 지방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냉장고도 꽉 찼고 냉동실도 꽉 찼어. 근데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누워서 TV 보다가 밥 먹고 나서 뭐 먹어요? 갑자기 빵을 먹어. 그리고 달달한 탄산음료 한 잔 먹으면서 타르트를 먹었네, 마카롱을 먹었네. 그러면은 더 이상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갈 게 없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요? 이 혈관을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 포도당은요, 다니면서 혈관에 스크래치를 내요. 혈관에 염증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더 이상 간이랑 지방에 들어갈 수 없는 이 포도당들이 혈관을 따라다니다가 계속 혈관을 다치게 염증을 내요.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된다? 염증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염증이 생겨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간이 데일밴드를 붙이러 가야 되겠네 하면서 누구를 보내냐면요.
지단백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보내요. LDL 여러분 많이 아시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많이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 실제로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세 개가 짬뽕으로 돼 있는 이 지단백이라는 친구가 게일밴드를 붙여주러 가요. 그래서 당뇨를 저희가 염증성 혈관 질환이라고 말하거든요. 당뇨, 당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혈관을 따라다니다가 혈관에 염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났으니까 누가 와요?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와서 밴드를 붙여요. 그건 뭐예요? 그게 고지혈증이에요. 그래서 당이 높아서 내가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넘쳐 흘러서 감당할 수 없어서 생기는 게 당뇨고요. 그 당뇨의 결과물로 데일밴드를 붙이는 이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고지혈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이 계속 좁아져요. 혈관은 좁아지니까 여기 피들 표정 보이세요? 좁으니까 가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평소에 내 혈압으로 이 피들이 돌지를 못해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혈압을 올려서라도 이 피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당뇨와 고지혈과 고혈압 이것들은 세트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많이 먹어서 뭘 많이 먹어서? 당을 많이 먹어서 그 당이 뭐예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래서 저희 물론 바디키 다이어트도 있고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틴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의학적으로 좋아요. 중요해요. 어. 일단 탄수화물을 뚝 끊으셔야 돼요. 뚝 끊어야 저것들이 해결이 되지. 그냥 약을 써가지고는 저것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포도당이 너무너무 넘쳐서 내가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누워 있어서 근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인슐린이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를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인슐린이 나는 못 살겠다 두 손 다 들어서 저항성이 생겨서 저런 대사증후군이 생기는데 왜? 그냥 나이가 들면 이렇게 생겨요.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유전이어서 많이 먹어서 운동을 안 해서 그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인슐린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 당뇨, 고혈압의 첫 번째 치료법 뭐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당류를 제한하는 건요. 이미 의학계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키토제닉 이런 것도 뭐 있잖아요. 키토제닉은 지방 좋은 건강한 지방을 먹어주는 거거든요. 건강한 나쁜 지방 말고 건강한 지방을 먹어주면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지만 저희 탄수화물을 한 3일 안 먹고요. 프로틴 3일 딱 먹으면요. 일단 배가 2인치가 들어가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뚝 떨어지고요.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간이 있어요, 고혈압이에요, 당뇨예요, 고지혈이에요. 이런 분들은 1번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해라. 그리고 그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내가 힘이 없잖아요. 칼로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 써야 될 거잖아. 거기에 뭘 넣어라? 단백질을 넣어. 어떤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저희 식물성 단백질이요. 혈당을 개선하는데 너무나 좋아요. 이거는 뉴스 기사로도 나왔는데 혈당 개선하는데 당뇨 약만큼 좋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로틴이 물론 아기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제가 드시라고 하지만 나이 드신 갱년기 여성분들도 프로틴 꼭 먹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뭐 여담이지만 12kg를 이 프로틴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킨 언니가 있었어요. 12kg 뺀 언니가 남편하고 막 칼을 집어 던지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했는데 언니가 단백질 먹고 12kg를 빼더니 그렇게 금슬이 좋아졌대요. 왜? 프로틴 안에는 행복 호르몬,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게 프로틴이거든요. 단백질이거든요. 호르몬도 단백질 일종이에요. 그래서 프로틴을 꾸준히 먹으시면요. 몸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와서 부부 관계도 되게 좋아요. 어쨌든 프로틴이 그런데 좋았고 혈당 개선이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에 탄력을 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콜라겐이라는 것은요. 이 프로틴과 비타민C가 만났을 때 생성되는 게 콜라겐이고요. 콜라겐은 비타민C가 없으면요. 발현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먹어줘야 혈관이 단단해지고 칼슘 없으면 살이 찝니다. 칼슘 부족하면 살이 찌거든요. 왜? 칼슘이 몸의 지방을 대사를 시키는데 칼슘 부족하면 지방 대사가 안 돼요. 지방이 대사가 돼도요. 그런 분 있잖아요. 나랑 똑같이 먹었는데 쟤는 살이 안 쪄.
대사가 잘 되는 거예요. 흔히 연비가 안 좋다 그러죠.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데 연비가 좋은데 저 친구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연비가 안 좋아요. 대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약한 거죠. 어쨌든 이 칼슘이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고요. GLA, 감마리놀렌산 역시 혈액순환 개선에 너무나 좋고요. 비타민 E는 세포를 탄탄하게 해주기 때문에 역시 도움을 주고 글리코다운이나 비타민 B군, 아연, 크롬은 크롬 부족하면 당뇨입니다. 아연 부족해도 당뇨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대사증후군 에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제한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면요. 일단 고지혈증이 먼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당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혈압은 자연스럽게 당 수치가 떨어지니까 혈관이 안 아플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혈압이 떨어져요.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대사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폐경 여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골다공증 관절염이죠. 골다공증 관절염은요. 칼슘 부족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단백질 들어가요.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C가 만날 때 콜라겐이 아까 제가 만들어진다 했죠. 그 콜라겐이 뭐예요? 관절, 무릎 관절. 이거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에 관절 주사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비타민C와 프로틴이다. 이런 것들 먹어주면서 비타민 B군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저희 루바블렌드라고 여성 호르몬의 천연 여성 호르몬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이 안 와요 하는 분들이 폐경기 여성분들 중에 너무나 많아요. 잠이 안 오면 두 개를 생각하세요. 1번 칼슘 부족, 2번 호르몬 부족. 결국 호르몬 부족도 칼슘 부족 때문에 나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호르몬, 여성 호르몬과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애들 잠이 안 올 때도 제가 칼슘 보내준다 했죠. 마찬가지예요. 갱년기 여성분들도 잠이 안 오면 일단 칼슘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되고요. 칼슘 주면서 여성 호르몬, 천연 여성 호르몬이 루바블렌드를 공급해 주세요. 그럼 잠 잘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와. 그럴 때는 저희 굿슬립이라고 이 쌀 겨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셨을 때 잠을 푹 잘 잘 수 있어요. 루바는 진짜 먹으면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내가 밤에 잠이 잘 와서 드라마를 못 봅니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바를 충분히 드시면은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도 수액으로 요법을 치료하는 건데 수족냉증이 심하고 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계속 아프신 분들은요. 진코엠, 진코계열, 은행잎 계열의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수액으로 저희는 처방하고 있지만 실제 영양소도 저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코엠이나 GLA, 오메가3 세 가지 다 혈액순환을 관장하는 건데 특별히 진코엠은 뇌순환, 뇌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폐경기 증상 중에 수족냉증과 기억력 감퇴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얼굴이 자꾸 울그락불락해요. 이런 분들은요. 프로틴 그리고 루바블렌드 그리고 GLA와 칼맥디가 안면 홍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변이 이제 자꾸 찔끔찔끔 나온다. 그리고 배뇨할 때마다 따갑다,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리 그리고 소팔메토는 남자만 드시는 게 아니고요. 여성분들 중에 배뇨가 곤란하다거나 의식음 있다거나 밤에 잘 때마다 소변을 봐야 되려고 소변 보려고 한 두세 번 깬다는 분들은 소팔메토를 드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의 노예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노예가 아닌 호르몬을 관장하는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때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미리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미리미리 챙겨주셔서 몸이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 다 병원을 안 가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